다음은 야당 상황 좀 가겠습니다. 야당도 한바탕 요동이 쳤죠. 근데 뭐 어제 수습이 됐습니다. 뭐 당사자들이 좀 조용히 이 정도 하시죠. 라면서 얘기가 나오고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히 이 사태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있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입니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희룡, 윤석열 준비 안 됐다면 내게 무릎 꿇고 협조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강한 얘기입니다. 지금 야권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인 후보를 향해서 보아하니까 뭐 준비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결국엔 나한테 무릎을 꿇고 나한테 협조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을 법무장관 시키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어제 질문을 받은 게 이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측이 내게 당대표를 제안했습니까? 뭐 혹시 뭐 당대표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난 윤을 법무장관으로 쓸 것이다. 굉장히 강한 발언이에요. 자, 그럼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윤석열 총장을 법무장관으로 쓰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비판과 검증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갖고 있는 준비 상태가 그리고 수권 능력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비판과 검증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결국 윤석열 총장은 저한테 무릎을 꿇고 큰 팀에서 저한테 협조를 해야 되는 위치로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 장소가 대구였어요. 대구면 국민의힘 굉장히 강력한 지지층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결국엔 무릎을 꿇고 나한테 협조한다. 내가 대통령 되면 법무장관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종근 평론가? 지지율 상으로 보면은 약간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저 발언이요. 얼마 전까지 이준석 대표가 대립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에서 저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뭐 요약을 하면 놔뜨고 싶어. 예, 그거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빨리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피켓 들고 있는 저 장소도 좀 상징성이 굉장히 큰 지역, 큰 곳이잖아요. 서문시장. 예, 서문시장. 그러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누구를 떠올리죠? 박근혜 전 대통령. 서문시장.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문시장에 가면 뭐 그 시장 상인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그랬던가 뭐 엄청났죠. 그렇죠. 환호라는 게 거기서.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장소를 일부러 택해서 이제 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 당내 경선의 최종 승자가 될 거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이제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찌됐건 뭐 1위 후보를 공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나머지 후보들 입장에서는. 근데 당대표도 공격을 했고 1위 후보도 공격을 했고 뭐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면?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당대표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경선 중립적인 관리 잘하라. 뭐 혹시 유승민 전 의원 뭐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견제 차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통상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보고 있듯이 1위를 나머지 후보들이 일단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단 양강 구도를 형성할 정도로까지 존재감을 키우는 게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윤경호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준석 대표를 갑자기 깔 때 이를테면 둘이 나눴던 사적인 전화통화 내용이잖아요. 내용을 가지고 언론에 흘리고 그다음에 또 일부러 얘기를 꺼내고 뭐 녹취록, 녹취 파일까지 얘기가 나오고 이럴 때 도대체 지향 원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나온 얘기가 당대표 아니야? 이랬거든요. 혹시 당대표.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무슨 얘기야. 제주 지사까지 던지고 지금 대선 후보 경선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 근데 그 직후에 저렇게 윤석열 측에서 원희룡에게 당대표를 제안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질문을 받은 거죠. 카더라 통신이 돌았어요. 그래서 야, 이 정치판은 정말 처음에는 이 황당무계한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얘기로 들렸는데 그게 그렇게 그 다음에
제안을 했다라는 말까지 갔단 말이죠. 저는 이번 그러니까 이준석 원희룡 간의 다툼의 파문에 원희룡의 존재감 뭐 높아진 거 이게 존재감을 높인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언론에 그냥 다뤄지는 게 존재감을 높이는 건지. 뭐 존재감까지 먼저 일단 주목도는 주목은 있었어. 받았죠. 주목도 이게 근데 있었습니다. 지지율 상승에 과연 도움이 될 건가. 근데 그 덕분에 예. 뭐 곧 뭐 잠시 후 저희도 다루지만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오히려 더 수혜를 입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전에 이준석과 윤석열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투스톤 전쟁인지 어떤 예. 분이 멋있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토론 안 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두 번의 당 예비 후보들 불러서 18일과 25일 토론합시다 그랬더니 토론 안 하겠다. 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미리 통보 안 해서 그랬다. 예. 그러나 실제로는 본인들도 얘기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준비가 안 돼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명색이 대선 후보고 그다음에 지지율 1위 후보가 나 토론을 안 하겠다. 준비가 안 돼서라고 얘기하는 건 예. 그건 굉장히 큰 이미지 손상이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미지 손상이 이번 원희룡과 이준석의 싸움 덕분에 덮여버렸어요. 덮여버렸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가 윤석열이 가장 어찌 보면 수혜를 입었다. 원희룡의 이 돌출 행동 덕분에 수혜를 입었다. 원희룡은 뭘까? 원희룡은 글쎄요. 저는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본인의 존재감을 좀 더 끌어올리는 디딤돌이 되면야 뭐 상관없겠지만 예. 그건 뭐 제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하고도 뭔가 대립, 그리고 지지율상 1위 주자와도 뭐 견제, 뭐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구에서 굉장히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어떤 뭔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일까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을 다룬 기사인데요. 이런 기사가 있더군요. 보시죠. 잠행인가 잠수인가? 윤석열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잠행은 안 보이지만 뭔가 다니고 있다는 거죠. 뭔가 하고 있는데 잠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죠. 최근 열흘 가운데 6일 공개 일정 없음이에요. 물론 공개 일정이 없다고 해서 비공개 일정도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보이진 않는다는 거죠. 대중 접촉을 줄이고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가 격하게 대립할 때도 별다른 입장 표명도 없었어요. 사실은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었거든요. 당내 갈등, 설화 차단 전략 분석 속에 일부에선 혹시 이거 검증 기피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최인현 변호사,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 간 것 같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잠행이에요, 잠수예요? 결국 현재로서는 잠행인데요. 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 뮤지컬 1막을 정리하고 2막을 개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잠시 같은데요. 좀 준비 기간에 그렇죠. 있는 거다? 한마디로 인터미션이다. 인터미션 하는 동안 그 관객들이 어디 갔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막 뒤에는 활발한 활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와 같은 그 잠행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설화 차단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어가지고 그 윤 총장이 언론에 그 많은 광폭 행동을 하면서 인터뷰할 때마다 좀 계속 논란이 그렇죠. 되는 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한번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네거티브로부터 차단할 수 있다는 직접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고 나아가 외연 확장을 하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부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 캠프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시작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핵심이 뭐였죠? 현 정권에 대한 강한 질타 예. 그리고 공정과 상식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 결국 과거는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뭐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시즌 1은 현 정권에 대한 강한 질타 그것을 통한 어떤 그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예. 메시지를 던졌다고 하면은 이제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제 숨고르기다라고 보이는데요. 실제 최근에 있어서 20, 30대 젊은 층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 MZ 세대라고 하는데 그 MZ를 민지다라고 해서 민지야 부탁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 30대 젊은 층을 공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예. 그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관의 숨고르기가 있고 나아가 최근에 중도층 좀 확장하려고 하는 예.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서 다른 예. 곳은 안 갔는데 바로 참배하러 갔던 그런 모습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핵심 인사였던 분들을 이제 그 영입을 하는 걸 보면은 결국 윤석열 캠페인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는 숨고르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학 교수님, 이종훈 평가 두 분께 이제 연속해서 질문 드릴게요. 비슷한 질문. 먼저 김건학 교수님. 네. 지금 뭔가 준비 중이다. 표도 확장하고 이거 준비 중인데 한편으로 봐서는 그동안 사실은 인터뷰 등등을 통해서 설화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 설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더 낫다. 혹시 이런 판단을 했을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포함이 돼 있다고 봐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전략을 가져와야 되는데 예. 뚜렷하게 뭔가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 전번에 신지호 실장이 탄핵 얘기하고 예. 그때 발언 이후로는 사실은 행보가 거의 없어요. 뭐 아마 뭐 내부적으로는 움직이고 모습은 있겠지만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또 현안에 대한 얘기를 그렇죠. 강하게 이런 메시지는 나온 게 없었어요. 없습니다. 예. 마지막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예. 12주년 기념 참배하는 거 예. 뭐 그런 부분이고 또 캠프 차원에선 호남 인사 옛날 민주당 인사들 몇 분이 이제 영입되는 지금 대표적으로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는 측면이 어디냐면 호남과 중도층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막지 않으면 안 되다 보니까 예. 호남 인사들 영입하는 것 같은데 중도층도 마찬가지고 전략이 좀 저는 몇 명의 인사를 영입하고 또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했던 행보는 예. 사실상 명망가를 만나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의 어떤 정책, 예. 본인의 어떤 정치상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나를 지지해달라 뭐 이런 것은 없고 두 가지죠. 뭐 예컨대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 예. 뭐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시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 그러니까 딱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이 대선 국면에서 여기서 6일 뭐 며칠 동안을 잠행을 한다, 잠수를 한다. 이것은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이게 금쪽 같은 시간들인데 이거를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종훈 평가.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현안에서 말하기보다는 공부를 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럼? 윤석열은 벼락치기 공부 중. 아, 지금? 예. 과목은 토론. 아, 토론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논란이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일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긴 했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 아니고 일단 뭐 하더라도 발표회. 그렇죠. 발표 정도로 해서 시간이 좀 번 셈이죠. 그러면 이제 토론은 그 뒤로 이제 미뤄진 거죠, 더. 예. 시간을 벌긴 했으나 이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벼락치기 열공 중일 뭐 것이다. 스타일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예, 그런 분들의 조언도 받겠지만 이제 예. 토론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 훈련을 아마 받고 있지 않을까. 그것도 아주 지금 굉장히 강력한 강도로 예. 지금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비전 발표, 그러니까 정책 발표회죠. 뭐 이런 거에서 모습도 나타나야 되고 9월 넘어가면 토론이 쭉 잡혀 있거든요. 지금 시작이 되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이종훈 평론가의 설명을 빌리면 벼락치기 토론 공부를 하고 있다, 지금. 뭐 이렇게 보셨어요, 지금.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잠수를 타신 거예요? 아니면 잠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기사는 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